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요. 지수가 눌렸다고 해서 우려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기준에서도 HPSP 플러스 반전의 7% 수준의 폭등까지 재차 연출이 됐습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자동차, IT 쪽의 반도체 소부장까지. 거기에 엔캠의 추가 변동성의 확장, 차익 실현의 흐름까지 교육 다 잡아드렸죠. 당장 여러분들 계좌에 상한가 종목을 빵빵하게 넣어두실 분들만 선착순으로 입장하십시오. 2월 15일자에 한미반도체 같은 또 HPSP 같은 준상한가의 흐름의 종목 교육을 통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장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좋으면 시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합니다. 시장이 지금 나쁜 장이냐라고 했을 때 횡보이지만 종목군들은 글로벌 시장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맞는 기아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차의 사상 최대치에 준하는 52주 신고가 랠리, 시가총액 4위, 5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 랠리, 거기에 잠깐 눌려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강세입니다. 벌써 삼성전자의 이 강세 부분 2015년 이후에 2015년 12월 이후에 시장 대비 10배 올라왔습니다. 이 내 이야기가 와닿으시는 분들은 계좌가 지금 수익이 빵빵하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채널 돌리시거나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아이고 동학개미 다 죽이는 삼성전자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18%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삼성전자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3배 올라와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3,300 찍고 밀려있는 이 시점에 삼성전자 52주 신고가에 SK 하이닉스 지난해 1월 저점 대비해서 100%에 달하는 폭등,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 LG엔솔의 시가총액 당연히 넘길 거라고 얘기하는 SK하이닉스 100%가 넘는 15만 5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어제 종가가 15만 원이었어요. 오늘 살짝 눌렸다가 바로 돌려놨었어요. 그 흐름들, 그 수익 범위들. 반도체와 완성차가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이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 랠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2월 8일 날 상한가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HPSP 보합에서부터 27%의 폭등, 추가 폭등, 오늘 그 수익을 오롯이 다 가져가셔야죠. CPI, PPI, 아우 진짜 답답합니다. CPI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아침 뉴스 도배된 게 뭐예요? CPI가 예상치를 넘어서서 미국장이 급락을 했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2,600 초반까지 내려왔네. 아니 CPI가 강세를 띈 게 악재입니까?
아이고 저는 참 2022년 6월달, 2022년 9월달, 2022년 12월달, 그리고 23년도 9월 13일,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장중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 CPI 같은 경우에 요 자락에서 예상치 하고 뭐 어쩌란 얘기야. 자 보세요. 평균치가 그 이전에 여기였고 연준이 목표하는 게 3%이고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죠. 채널 돌리지 마세요. 모든 채널 그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지금 CPI의 영향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퍼런 거예요. CPI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올 때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급격히 올라올 때에 올라온 이유, 긴축을 할 시점에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당선된 대통령이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 자금을 뿌려대니까 긴축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지속적인 소비가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잘 버는 사람은 많이 쓰고 싶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 안 되니까 급격히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유동성을 줄여주는 거죠. 줄여줬잖아요. 유동성 많이 줄여줬단 말이야. 많이 줄여두면서 물가도 안정화가 됐는데 여전히 경기가 좋아요. 여전히 지표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못 내리면 악재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을 왜 보시냐 이거야. 금리를 인하하는 게 호재입니까?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악재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금리 인하하는 게 호재예요?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무조건 시장은 박살납니다. 2000년 이후에 2007년 9월 금리 인하 결정 내리자마자 2007년 10월이 글로벌 시장의 정점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까지 터져버리는 거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가 되는 게 그게 호재예요? 악재지. 지수가 막 밀려내려오고 경기가 안 좋아서 지수가 밀려내려올 때 여기서 부양책을 씁니다 해서 완전히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까지 해줄 때 그게 바닥이 돼서 돌리는 거지. 그 금리가 다시 정점이 돼서 1, 2년 동안 골디락스 상황에서 야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벌써 힘들다는 결과물이 나와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가 꺾였다는 신호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금리가 완전 대바닥으로 또 내려와야만 바닥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왜 듣고 다니세요?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수 의견인 거예요. 연준의 위원분들이 전부 노벨상 받고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반 범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의견보다 못할까 봐요. 윤정도 못하실까 봐.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분들이 결론은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요거 동그라미 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22년도 1월입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어요. 여기서 21년 11월 달에 나스닥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요 위치예요. 그리고 나서 정책적으로 야 이거 지금 너무 올라와 있잖아 물가가 쉬쉬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거고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었지만 지금 글로벌 주식 사상 최대치잖아.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장중에 3위까지 찍었어요. 이 전체 MS부터 알파벳, 아마존, 메타 거기다가 테슬라, 애플까지도 클라우드, 서버발, AI, 온 디바이스 AI, GPU, 그 GPU에 연동되는 HBM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채널 돌리면 뭐 그냥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대신에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하고 이 전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6개의 빅테크가 전부 AI. 그게 시대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300조를 넘깁니다.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2,000조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올해 오른 것만 50% 이상 올랐어요. 응? 작년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SK 하이닉스 작년에 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신고가 내주는 거 고마운데 엔비디아의 52%는 택도 안 돼. 그럼 결론은요. 반도체가 치고 들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 HPSP가 저평가입니까? 아니라니까. 하이닉스가 저평가예요. 저평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평가인 거고 나머지 소부장은 프리미엄이 높습니다만 이 성장성의 동반적인 흐름. CPI에서 보세요. 그게 문제면은 어떻게 지금 미국장 선물이 초강세를 띱니까 또. 어제 어떻게 엔비디아가 2%대 폭락해서 다시 플러스까지 반전이 됐다가 양봉으로 끝났죠. 어제 니케이가 3%까지 올라왔다가 종가 2.8%로 끝났는데 오늘 0.6% 눌리고 말았어. 근데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돌리지 마세요 채널. 옆 채널 가봐야 뭔 얘기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입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CPI 때문에 우리만 밀렸어. 우리만. 그럼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를 모셔다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배터리 아저씨 이상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매도 금지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더 많은 개인들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매도 금지해갖고 92만 8천 원까지 갔더니 배터리 아저씨 무슨 뭐 선대인 소장 나와가지고 이야 몰빵을 했잖아요. 150만 원에도 몰빵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수익 내세요. 응? 올해 2월달 포트입니다. 또 올려드렸죠.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14%, 어제 기준에 15%. 응? 이제 PPI 발표 나오는 날도 똑같이 PPI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거나 그 정도 수준에 나와서 만약에 시장이 눌려주고 IT 쪽이 눌려주면 성장주가 눌려주면 이건 기회다 하는 거예요. 고금리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증시가 폭등을 하고 경기 지표가 좋을 때에는 성장주를 보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논리 부분을 아니 금융당국에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왜 어떤 것에 휘둘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PBR주 시장이 무너지고 내려올 때에 저 PBR주에서 자산가치 보고 안정성을 보자는 거지. 지금처럼 고금리에 시장이 폭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표가 계속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저 PBR주 그냥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2001년 이후에 부활시키겠다. 기업들이 알아서 주주환원 정책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장 공략주는 똑같이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드립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이죠. 제주반도체. 변동성 크니까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엔캠의 기준에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확장 부분에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위험고지를 충분히 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인 수익 범위는 기아나 현대차 그리고 HP, SP 한미반도체 여기에는 상승률, 수익률 순위에는 없지만 SK 하이닉스 여기에는 단원 종목도 1조 미만짜리 종목 자체가 없어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그래야만 네이센 같은 상한가 종목 1조 미만에서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고 어제 상한가 갔던 가온칩스 같은 종목 1조 이상이죠. 나머지 전부 1조 이상이에요. 그런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온 41개의 상한가 종목에서 11개의 1조 이상짜리 종목. 그 종목이 실질적인 수익 범위를 잡아들일 수 있다. 가장 값진 게 뭐예요? 한미반도체죠. 시가총액 8조까지 올려놓은. 보합에서부터 그냥 하루에 150만 주 쌍끌이로 1.5%의 매수와 함께. 오늘의 기준에서도 HPSP 또 떴어요. HPSP. 예? 엔캠도 또 뜹니다. 위험 고지를 그렇게 해드리는 엔캠 또 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에 인공지능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죠.
어떤 식으로 뜹니까? 2월 8일 날 한미 반도체입니다. 상한가라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상한가라네. 엔캠이 얼마였어? 엔캠 봅시다. 엔캠 20만 8천 원. 오늘 29만 8천 원. 포착되고 화요일 날 연휴 지나고 상한가, 오늘 추가 폭등까지. 거기에 리스크 관리 차익 실현까지 23만 9천 원 아니지. 상한가를 가져. 거기에 HPSP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HPSP입니다. 27% 폭등. 오늘 HPSP입니다. 마이너스에서 또 7% 수준 6.58. 이게 뭐예요? 이게 검색기라니까. 불기둥 검색기. 아, 뭐 별거 있어요? 핸드폰 딱 켜서 종모가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 줘라 그랬더니 이 순위가 HPSP입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HPSP가 한미 반도체 2월 8일 날 상한가에 이어서 화요일 날 27%. 두 종목 다 보합권에서부터 폭등. 엔캠은 뭐 말할 나위 없죠. 엔캠은 불확실성 부분 해소돼야 돼요. 투자 경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가 돼야 되고, 오늘도 외국기관이 그냥 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이 몇몇 뭐 김석 아무개 소장, 무슨 뭐 선대 아무개 소장, 배터리 아주 박순혁, 거기에 몇몇 또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비이성적인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리스크 관리만 하면 돼요. 수익, 아니 왜 수익을 못 내? 수익 내면 되지. 상한가인데. 시가총액이 코스닥의 5위, 거래대금 뭐 시장에서 2위, 3위. 근데 왜 매매를 못 해요? 매매하실 수 있죠. 다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 리스크 관리를.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해야지. 예? 오늘도 막 그냥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순식간에 1분봉에서 그냥 장대음봉 떨어져 내려오는데 냅두면 또 가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150만 원대에서 60만 원, 50만 원도 깨졌었잖아요. 결론은요. 이거 이제 매일매일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예요? 1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하셔서 1월 29일 날 1월 달 장이 너무 깨졌을 때 상시 윤정도 됐잖아요. 상시라는 건 뭐예요? 모의 투자 계좌예요. 그거 알려드려야 돼요. 혹시라도 이거 뭐 선행매매하는 거 아니야. 모의 계좌 예탁자산 1억 원 설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1억 2,100만 원. 신용미수 절대 안 쓰는 거지. 모의 계좌라고 막 신용미수 쓰면 되나? 절대 현금 기준으로만. 그렇게 해서 오늘도 HPSP입니다. 전략은요. CPI 덕분에 IT가 밀리고 시작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시초가 대비해서 흐름 보시고 HPSP 보시고 한미반도체는 아쉽게도 지금 단기간 지정 예고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순위 제주반도체 1조 이상인데 거기도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오늘 편입 전략 매도. 왜? 이거는 포트폴리오 계좌가 아니라 변동성 매매에 대한 수익 계좌. 1조 이상짜리 150개 종목만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따로 해놓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실전 투자자에 7번 우승한 윤정두가 7,681% 수익 낸 윤정두가 이 수익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결론은요. 그 여러분들 선배분들 똑같이 매매 따라줘서 인증 다 올려주시잖아요. 총 수익 360에 얼마? 1억 360이니까 똑같이 1억 계좌. 이건 실계좌겠죠. 실제 계좌. 1월 29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기준에 윤정도의 모의 계좌처럼 21% 수익 그대로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결론은 HPSP입니다. 오늘 HPSP에서도 또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흐름 갖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종목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딱 들여다봐서 이 수익을 발생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 더 기회 드려요. 문자 보내십시오. 응? 그렇게 하시고 지금 노란 폭방 들어오면 뭐가 좋아요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CPI, PPI 오늘 장중에 또 기가 막히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시황. 거기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내용, 또 HPSP, 엔캠에 대한 전략. 노란톡에 오시면 그 동영상 30분, 1시간 이상짜리. 또 오늘 23시 50분에 오래간만에 야간 교육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해드렸는데 연휴 기간에 안 해드렸죠. 오늘 해드려요.
노란 톡방이 시즌 7번째 방 이제 1,4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오늘 선착순 50명 들어오면 문 닫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들여다보세요. 어떤 거를요? 오늘의 누적 수익 탑 10의 종목. 이 종목군들의 흐름 속에 당일의 수익 범위에 가장 의미 있는 거, 차익 실현 단행한 거, 반도체 쪽의 기준,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 내일까지 한번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나머지도 일주 이상짜리 종목에서 변동성 확장 놓고 보셔야죠. 결론은요. 이러한 상한가 종목, 오늘은 네오셈이 상한가에 재차 또 진입이 되면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 일단은 일주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 기준 그리고 실질 수익이 날 수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400개 종목에서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냥 아주 그냥 HPSP의 27% 이런 수익이면 됐지 뭐 이게 뭐 상한가까지 꼭 가야 됩니까? 오늘 추가 폭등하면서 고점 또 넘겨주는 이 흐름이 이러면 됐잖아요. 그죠? 결론은 눈에 보이는 이 수익 범위를 이렇게 윤정두가 종목 검색기에서 수식 다 알고리즘 넣어서 포착되면은 탁탁탁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잖아. 핸드폰에서 윤정두가 탁탁탁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넣어놓지 않은 종목이 있죠. 사실은 엔캠입니다. 엔캠의 경우는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5위인 상태이고요. 종가는 2.9로 끝났어요.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장중 마이너스 5%에서 거의 뭐 저점 대비 20% 가까이 올라오고. 근데 그 변동률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겨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쉬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엔캠에 대해서 위험고지 좀 이따 또 해드릴 텐데 이렇게 검색해서 윤정두가 좋다고 얘기하든 뭐 나쁘다고 얘기하든 뭐 아무런 얘기를 안 하든 결론적으로 검색기 불기둥 AI는 이렇게 진입을 잡아주고 탈퇴 신호까지 잡아준다 이거야. 그럼 이걸 왜 매매를 못해? 근데 여기서 이게 1분봉입니다. 1분봉인데 이렇게 급격히 밀려 내려가면 이거 감당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하시고 또 맹신하지 마시고 그 뭐 진짜 어찌 따지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되겠냐고. 선행매매에서 압수수색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흡혈기도 아니고 피 쫙쫙 빨면서 나쁜 사람들이지. 결론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기준 잡으셔도 돼요. 근데 자꾸 이제 뭐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종목 자꾸 보신다 그러지 마시고 네오셈의 경우도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에 포착돼서 상한가까지 찍고 29%로 끝났지만 거래대금이 그나마도 12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들여다본다 정도 수준으로 해서 가십시오.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가시면 안 돼. 검색기 이렇게 5% 상한가까지. 검색기를 활용해서 수익을 그럼 좀 내신다 생각해야지. 이야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뭐 큰일 나.
세상이 이렇게 녹록치 않고 시장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어? 이렇게 해서 검색기에 떠 있으면 그때 간헐적으로 보시는 정도 수준. 탈퇴 신호 딱 나오면 정확하게 좀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착되고 몇 프로? 23% 수익. 욕심나지 않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7조 4천억짜리 오늘 7.6% 퍽등 4%에서 14%까지 포착되고 7% 이상의 수익. 7조 4천억짜리에 이 흐름에서 선착순 30명이에요. 선착순 30명입니다. 탈퇴 신호 좀 지키세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기준 안 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쁜 종목이냐 그게 아니라 LIG 넥슨이 나쁜 종목 그게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을 본 거였잖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강세를 띄고 꺾인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지키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께 독이 되지 않고 진짜 득이 되는 종목 검색기가 되는 거죠. 종목 검색기 시중에 몇천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돈 받고 막 돈 내세요 하는 거. 수십 종목, 수백 종목 뿌려놓고 그 중에 하나 맞으면 이렇게 수익 났어요. 그런 건 누가 못해. 종목이 그냥 딱딱딱 몇 개만 이렇게 HPSP 딱딱딱 몇 개만 똑 부러지게 나와야지 똑 부러지게. 거기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셔야죠. 무료로. 거래대금 최상위 5위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그렇게 크게 치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장중에 5%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플러스 6.58까지. VI 한옥 가문 남겨놓고 눌렸단 말이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어주고. 64,400원에 포착, 아니 그 밑에서 포착 63,200원까지. 불과 어제 기준에 5만 원 수준에서부터. 어디선가 신호가 나왔겠죠. 그리고 탈퇴됐다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만 4.64. 시가총액 5조짜리에서요. 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수익으로 오롯이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HPSP입니다. 2월 13일 개장 전에 따라 붙으십시오. 상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 조건은 거래량이 순리고 양봉이어야 됩니다. 결론은요. 27% 올랐잖아. 부합에서부터요. 27%. 14일 날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요. 한미반도체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그렇기 때문에 14일 날 또 HPSP 또 볼 수 있습니다. 엔캠은요. 어제 볼 수 있는 종목의 상한가 나죠. 투자 경고 지정됐으니까 엔캠은 또 빼는 거고 교육에서는. 요 5 종목의 전략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온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지. HPSP입니다. 2월 13일 날 엔캠입니다. 2월 13일 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엔캠 상한가. HPSP는요. 27% 폭등. 그러니까 윤정도는 검색대 이렇게 나오고 수익 그렇게 크게 내면서도 결론은 위험고지 멀쩡하게 제대로 철저하게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또 들여다볼 수 있으면 또 보고. 오늘 기준에 HPSP입니다. 1% 포착 6.58. 에? 그런 과정에서 상한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1월 29일 날 1월 달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자 가상계좌, 모의계좌 1억 계좌로 가지고 합시다. 모의계좌 상시 윤정도라고 써 있잖아요. 모의투자 계좌입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똑같이 기준을 잡아서 신용 미수가 없는 현금 기준에 얼마요? 1억 계좌가 21% 올라와 있어요. 종목은요. 1조 이상짜리. 코스닥 시가총액 4위, 5위 이런 종목의 HPSP. 오늘 기준에 어제는요. 엔캠 수익 냈겠지. 그 수익범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선배분들 똑같이 얼마? 21% 수익. 아니 대형주 극대형주에서만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란톡 지금 문 닫을 거예요. 50명이라고 그랬는데 30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벌써. 1,4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받지. 너무 많아 인원이. 선착순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HPSP의 경우는요. 먼 길도 아닙니다.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HPSP는 12월 1일, 12월 15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요. 그리고 눌립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시더라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눌렸는데 야 나는 최고점에 샀어. 와 그것도 기술이야. 어떻게 최고점에 샀었을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차분하게 기준을 잡으셔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8,300만 주짜리니까 48에 32, 3조 2천억짜리 종목을 결론은요. 지금 얼마 돼 있어요. 5조에 가깝습니다. 68에 48 넘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다음 리뷰 때 MSCI 지수 다음 리뷰 때 HPSP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HPSP는 1월 16일 이후에 신고가 랠리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속 잡아주고 있어요. 저평가입니까? 저평가 아니라 그랬어요. 1조 이상짜리 상승률 3.8%이 안 나왔지만은 13일 날 27% 폭등, 한미반도체 상한가가 한 2월 8일 날 11% 폭등, 화요일 날 27% 폭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들여보다 볼 수 있다. 내일도 또 공략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작년에 2차 전지 매매는 어떻게 하셨어요? 윤정도와 함께. 작년 2월부터 7월 26일까지 2차 전지 매매 함께 하셨잖아요. 최고점의 전량 차익 실현까지. 오버슈팅은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설정하는 오버슈팅인 거고. 지금 미국장의 IT 선물, 나스닥 선물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장대 양봉으로 끝났어요. 약법으로 마감됐지만 개파락 이후의 흐름에서. 검색기 바로바로 튀어나와줘요. 51,600원에 검색기 튀어나와서 63,200원까지. 얼마 올라왔습니까? 12,000원 올랐어요. 포착되고 나서도 20% 이상에. 오늘 기준에서도 이 바닥까지 56,000원까지 내려온 거 63,200원까지 7,000원 올랐어요. 오늘 하루에 10% 이상 훌쩍. 거기에는 프로그램 수급이 지속적으로 연동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윤정도는 진짜 소름 돋아요. 자, 2월 13일 날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히면 언제 방송한 거예요? 2월 8일 날 방송해드렸죠. 한미반도체, 제2의 한미반도체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HPSP입니다. 보합 출발, 27% 폭등. 엔캠입니다. 상한가. KB금융, 현대차, 하이닉스. 이걸 뭐 멋부리려고 기준을 잡아놨겠어요? 하이닉스, 현대차를? 얘네들이 지금 2월달 계좌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HPSP입니다. 올려놨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HPSP, 현대차, 하이닉스. 하이닉스 15만 5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현대차요? 52주 고가 랠리죠. 두산 로보틱스 오래간만에 움직여줬는데 거래량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흐름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HPSP를 왜 사냐니까? 왜 공략을 해요? 저평가입니까? 아니라니까. 윤정도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엔캠도 조금 이따 볼 텐데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엔캠을 와 끝내주는 옵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쇠뇌당하시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하시면은 이 종목이 최고야 자꾸 자기 쇠뇌에 빠지죠. 그러면 안 돼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여도 현대차여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실적이 뒷받침돼도 메이저가 매수를 안 해주거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관심이 없는 종목군이라면 그건 못 움직입니다. 하물며 HPSP도 저평가가 아닌데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느냐예요. 심리. 그 모멘텀이 뭐라 그랬어요?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 그 시장의 확장.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증권사에서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2차 전지 옹호론자 몇몇 아주 나쁜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공매도 금지까지 이끌어낸 그런 나쁜 사람들이 선행매매로 압수수색, 선행매매 부당이익금 7억을 가지고 가가지고 압수수색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귀 막아버리셔야 돼요. 그건 전부 심리입니다. 그 심리를 바탕으로 누가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느냐. 두 번째는요. 혹은 매집이 없더라도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느냐. 엔캠처럼. 엔캠도 보도자료에서 무슨 와 엔캠을 기관은 주구장창 팔았지만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 거짓말쟁이들. 엔캠 대주주 지분이 24%도 안 돼요. 대주주 지분이 외국인이 한 6% 샀나? 그거 가지고 주가가 200% 이상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HPSP는요 55% 수준입니다. 대주주 지분만. 한미반도체 62% 수준이에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매집이에요. 10% 이상의 매집. 2차 전지는 매집주가 없어요. 포스코 DX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도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된다. 이런 내용으로 수급이 일부 있는 거지. 그리고 거래가 터져 있는 거고 이슈가 불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HPSP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내용들. 거기에 똑같아요. 증권사 보고서 내용에도 윤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 실적 끝내줍니다. 전혀. 다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윤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쪽의 빅테크의 흐름을 보시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27% 폭등의 신고가에 그러고 나서 추가 폭등의 기준인데 만약에 여기서 눌리더라도 전체 시장의 변화는 없다. 오픈 AI가 22년 12월 30일 날 챗봇을 공개하고 챗 GPT 공개하고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50년대부터 쓰던 AI라는 단어 아니 예를 들어서 AI 저게 불이 붙었다고 해서 시장이나 종목이나 우리가 관심 있는 수익에 직접적인 연동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뭐 10년 후에 AI가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로봇가 사람을 지배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수익이 중요하지. 그 수익 범위를 잡아준 게 GPU 그리고 HBM이라는 거예요. GPU.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다. 지금 한 대당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육박하는 그런 고사양 GPU. 한 대를 신청하면은 기다리는 게 2개월에서 3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독점력을 엔비디아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MD와 인텔도 진입을 하고 있는데 수요를 못 쫓아가요 지금. 공급이 원활치 못해요. 왜요? 이때 이후에 한 방에 22년 11월 30일 이후 한 방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빅테크가 난 전부 AI 할 거야 라고. 누가? MS 시가총액 3위였던 지금도 3위죠. 알파벳. 4위였던 지금 5위로 내려간 아마존, 메타, 플랫폼. 거기에 시가총액 2위 애플, 시가총액 9위로 밀려 내려가 있는 테슬라까지 온 디바이스 AI까지. 그 GPU에 무조건 HBM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럼 GPU의 비중이 이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아주 엄청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체 고마진이고 성장성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 있는 GPU에 연동돼 있는 그 수요에 대한 부분 그 모든 것들이 지난해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미국장 기준이에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갭상승 26% 나와버립니다. 시가총액 1,000조짜리가 당시에. 그리고 29%까지 폭등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야 GPU가 진짜 팔리는구나. AI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컸구나. 그래서 엔비디아 폭등을 하다가 작년 4분기에 잠시 눌렸죠. 왜요? 야 근데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앞다투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그냥 전부 AI에 집중할 거야. 앞으로는 인공지능 아니면 모든 거 할 수가 없어.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까지. 그렇게 되면서 그 검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흐름이 서버에 대한 수요, 클라우드 사업 이 엔비디아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70%, 80%까지도 올라가 있고요. 올해만 52%도 올라가 있어.
이때 방송해드릴 때만 1,000조가 넘는 흐름에서 30%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479달러예요. 올해 1월 4일입니다. 400 얼마요? 79달러, 500달러 잡아도 지금 현재 700달러 넘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서 HPSP 먼 옛날도 아니라니까. 11월 28일 39,450원. 사상 최대치 고점 12월 1일, 12월 15일 또 넘기고 그게 급격히 또 조정받았죠. 20%씩. 그래 다시 4만 원 수준까지 또 내려와요. 언제? 올해. 이거 다 지워버릴 거야. 뭐 작년 11월 거 보면 뭐 할 거야. 배만 아프지. 예? 그러니까 올해 거만 봐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계속이잖아요. 방송하면. 차익 실현도 한번 하셨다가 재편입해야 됩니다. 내일장 공략주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1월 19일입니다. 이때도 한미반도체 HPSP 엔캠입니다.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때부터 뭐 얼마의 수익이냐고 지금. 한미반도체 상한가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까지 HPSP까지 온만만만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넘겨도 끝이 없죠. 내일도 아마 방송에 또 갖고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의 기준에서는 싹 다 지울 거야. 그리고 거래가 다시 실리면서 2월 13일 날 폭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때 그냥 다 보여드릴 거야. 53,300원 현재가 9시 10분에 8%까지 급등이 벌써 나와버렸어.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편입의 설정 53,000원입니다. 오늘 63,200원. 8%의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초가가 0.92 출발이에요. 저점이 0.61. 그게 27%.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가 보합해서 상한가 갔으면 그걸 인지하셔야죠. 그 14일 날 이런 흐름을 전부 13일 날 27%를 또 놓쳤다면 14일 날 이런 흐름을 또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요? 57,000원. 57,000원에 여러분들께 또다시 57,000원입니다. 마이너스 3.54입니다. 편입 설정입니다. 편입 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63,000원까지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프로그램 수급 범위, 개인 선호 창구의 등락 범위 13만 주 매도 후에서 10만 주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5만 주 매수 후, 17만 주 매수 후로.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 대비 10%씩.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못 갈 것 같은 이런 종목이 지속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지속적으로 매집에 대해서 설정해드리고 그 매집에 대한 규모 8,300만 주짜리 1,0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이 규모의 기준이라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요. 5월이 아닌 가장 최근으로 봅시다. 9월 21일부터예요. 9월 21일부터의 매집 규모도 얼마? 9%에 달합니다. 10%에 달하죠. 오늘 것까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75,000원, 9만 원 설정해 드렸어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갭에 대한 설정 범위에 대한 목표 주가. 이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받으셔야죠. 결론은요. 65,000원, 8만 원. 아주 편안하게 가는 방법은요. 일봉에서도 일조월봉 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가는 거는 방송만 보시면은 2,400개에서 5종목 시가총액 4조, 5조에 달하는 종목이 가장 밑에 있어. 오래간만에 1조 2천억짜리 넣어드린 거고 5조예요, 5조. 얘도 많이 밀려서 5조. 시가총액 50조, 100조짜리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종목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종목 가려놓고 이야 종목 가려놓고 이야 히든 종목 드릴게요. 소형 잡주 그거 갖고 수익 좀 나보신 적 있어요? 제발 좀 수익 나는 싸움 하세요. 1억 계좌가 21%, 22%의 수익 범위까지. HPSP 같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20%의 수익 범위. 가져가고 싶으시죠? 함께 하십시오. 종목 검색 안 하면 대박일 것 같아요. 선착순 30명 중에 10명도 안 남았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문자 보내십시오. 그리고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세요. 마지막으로 짧게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보겠습니다. 엔캠이에요, 엔캠. 응?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회사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현재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메이저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회사의 펀더멘탈을. 그래서 메이저의 수급이 거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만 일부 들어와 있는데 변동성 매매 기준. 그리고 거의 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매수, 라더견 사태 터져서 또 영풍재지 사태 터져서 놀라셨잖아요. 금융당국이 그 사태, 라더견이나 영풍재지 사태, 그 사태 이외에도 이거 엔캠 같은 경우도 엔캠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엔캠에 대해서 너무 비이성적으로 선행 매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대 X 소장 김석 X 소장,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런 양반들. 양반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완전히 뭉개뜨려 놓는. 엔캠이 수익이 많이 나는데 2차 전지도 어마어마했죠. 근데 거기서의 맹신의 기준이 아닌 기술적인 범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배터리 대장이에요 내가. 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그럼 거짓말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대도 않는 도서 자료, 동영상 자료 몇십만 원에 팔아서 몇십억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그리고 막 물방하라고 그러고 안 돼. 엔캠에 대한 전략 노란톡에 링크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차분하게 들어보시고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9만 원부터 검색계 나와 10만 원 검색계 나와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오늘까지도 검색계 나와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추가 수익까지 형성을 시켜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꼬리가 달려 내려오거나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온다면 차익 실현 범위 명확히 설정하자 이거예요. 정확하게 15차 목표 주가는 30만 원 설정 잡아놨지만 29만 8천 원 찍고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차익 실현 하시란 말이에요. 내일 또 가더라도 1분봉 하나에 그냥 이러한 1분봉에 지금 이게 한 방에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 비중 조절 철저히 해야 되고 선행 매매하는 그 나쁜 사람들 얘기 듣고 몰빵하라는 그 나쁜 사람 얘기 듣고 이런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그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해 드렸어요. 이게 22만 원일 때 27만 원의 목표 주가예요. 그리고 또 30만 원까지 상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십시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23시 50분에 온라인 교육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